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드레인 매머티브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네요. 먼저 수급 동향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따지면은 팩트를 얘기하자면은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러면은 물량을 넘겨야겠죠. 이 부분을 외국인이 넘겨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기관이 매수하는구나. 그 중에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 좀 더 강력해질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소폭 매수해주고 있는데 1600계약이면은 뭐 큰 물량까지는 아니고요. 콜옵션하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양매도를 하면서 이제 연휴 이후에 흐름에 맡기는 관망은 관망인데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세는 나오는데 약간 관망성이 짙은 강세. 강세가 엄청나게 뭐 시장을 끌어올린다기보다는 관망성이 짙은 그 정도 강세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넘어가 볼게요. 현대사료가 개장 초 13,000원 이렇게 넘어가더니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경협주가 오늘 좋을 수 있는 날이다. 뭐 기존에 얼핏 들려드렸었는데 볼턴이 경질됐죠. 볼턴 같은 경우는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계속 대외 정책 쪽에서 강수를 두는 강수도 아니고 초강수를 두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대변수 이런 이제 외교 쪽으로 해서는 너무 강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볼턴을 경질한 게 조금 완화적인 정책, 북한이나 뭐 이란이나 등등 그 외에 대외 쪽에서 외교 분야에서 좀 완화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서 미국에다가 뭐 좀 뭐 다시 한번 뭐 협상에 대한 여지를 메시지를 날렸고 트럼프는 뭐 언제든지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좋은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해결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했고 북한도 그럼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이러면은 좀 양호해지는 상황이다. 역시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좀 뗄래야 뗄 수 없어 보이죠. 움직임이 계속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중국의 입김이 아직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뭐 현대사료 뭐 이런 사료주 급등했는데 요거는 경업주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태풍 피해가 꽤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잘 넘어간 편인데 북한은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피해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랑 뭐 종자 분야 뭐 등등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이제 좀 제재를 완화시켜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현대사료 상한가 들어갔고 기존에 지난주에 아시아 종묘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시아 종묘가 원하는 만큼 8,000원 구간을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원하는 만큼 저항까지 한번 도달을 했고 뭐 대유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고 대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정도면은 한 번 정도 뭐 걸릴 수 있는 자리 부근까지 와 있으니까 이 사이가 저항권으로 기존에도 인식돼 있었으니까 대우도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 그리고 뭐 한창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급등이 돼 있죠. 한창 같은 경우도 여기 3,800원 구간에서는 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10%도 안 남았어요. 한창도 좀만 올라가면 되는 거고 저항을 앞두고 있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거의 뭐 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경협주 거기에 농업 관련주 해가지고 강세를 보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큰 소식이 하나 날아 들었죠. 그 사우디의 그 아람코죠. 최대 원유 시설 두 곳을 뭐 드론으로 피격당했다. 그래서 정유주들이 이제 뭐 날뛰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최근에 조금 올라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 원 구간을 아예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뭐 치고 가지는 못했지만 위쪽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종목 보면 되겠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갭으로 치고 가서 지금 뭐 17만 5천 원 이 구간 좀 중요한 구간인데
뭐 현재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 17만원 위쪽에서 17만 5천원까지 이 구간이 지금 중요한 구간인데 돌파 시도가 갭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 얘는 양봉을 살짝 뽑아주는 게 좋은데 일단 좀 기대해 봐야겠어요. 그 지금 관련주 중에서는 조금 강력한 편입니다. 4% 정도 강세가 나오고 있고, GS 같은 경우도 강세가 나오고 있다. 뭐 배당주로도 좋고 연말까지 해서 이제 이런 정의주 같은 경우도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뭐 이슈까지 터지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그 관련주 중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원유 관련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봐야 되는 종목이 흥구석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LNG까지도 관련돼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휘발유, 등유 뭐 등등 이런 뭐 당연한 석유류 쪽도 관련돼 있지만 LNG까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흥구석유는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미리 사신 분들은 좀 지루하게 기다리셨을 텐데 상한가 나왔으니까 내일에서 뭐 모레 사이 정도에 뭐 강세가 뭐 정체되면은 그 구간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좀 인고의 세월을 거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구석이 볼 때 중앙에너비스 정도까지, 그 뒤 종목은 다 필요 없고 중앙에너비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된다. 1, 2 종목만 보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중앙에너비스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중요한 구간까지 다 와줬어요. 중앙에너비스 보시면 알겠지만 요 구간이 지금 중요한 구간이에요. 8,500원을 기존에 계속 걸리던 구간인데 내일 이렇게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면은 8,500원 유지할 때까지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흥구석유랑 같이 내일 강세 구간에서, 내일에서 모레 강세 구간에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종목 정도까지 같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이슈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말레이시아의 뭐 메탄올 플랜트 기공식에 뭐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종목도 한 차례 정도는 지금 뭐 거의 다 왔어요. 17,000에서 17,500원 요 구간에서 뭐 약간의 저항이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저항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7,500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맞고 한번 밀릴 수 있고, 여기를 혹시나 내일이라도 뭐 갭으로 또 돌파한다던가 거래량 실은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최근 3일 거래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거고, 맞고 꼬리 달고 쪼로록 밀린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500원을 넘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 5조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LNG 프로젝트 낙찰 의향서를 접수했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뭐 241선 그리고 5,000원 위쪽에 요 저항 구간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터져 있고, 굳이 뭐 선제적으로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일단 5,000원 쪽은 제압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5,000원 제압 못하면은 맞고 한번 쉬었다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는지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간다라는 거를 뭐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오늘 국제유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우디 최대 아람코의 원유시설 두 곳이 피격당했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가 전략 비추 방출하고 뭐 난리 났죠. 그러면은 건설주와 얘기하는데 웬 유가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가 우리나라 자체에서 건설 뭐 어디다가 땅 크게 짓고 할 그럴 만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주 같은 경우 모멘텀이 약해요. 국내 쪽에서는. 그럼 해외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해외 플랜트 쪽 수주가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 그럼 국제유가가 올라야 뭐 중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자꾸 이렇게 전쟁처럼 이렇게 나오는 소식은 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드론으로 피격당하고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해외 플랜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우건설이든 뭐 현대건설이든 등등 삼성엔지니 등등등등등등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아랍 쪽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어서 뭐 그러면 좀 건설주가 좀 양호해질 수는 있다. 근데 국제유가 이 급등한 게 단발적인 소식이다라고 하면은 큰 수혜까지는 기대를 못합니다. 추세적인 상승이어야 된다. 이 개념 정도는 알고 가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